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텐데, 근데 이 동아시아 그 세력 관계의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외교사에서는 1강 국가가 2강 국가를 언제나 견제를 하는데, 그렇죠. 2강 국가를 견제하는 방법은 3강하고 손잡는 거예요. 언제나 그랬어요. 그 우리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.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러시아, 일본, 뭐 미국, 하여튼 이 중국이 모든 강국이 이렇게 직접 와닿아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어떤 이 국제관계에 거의 그 피봇 아주 축 노릇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, 춘추전국 시대처럼 뭐 정나라라든가 노나라든 약소국이라도 그 외교관계 책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. 합종연행으로. 네. 합종연행으로 국력이 약해도.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력으로도 뭐 10대 강국이고 군사적으로도 이게 7등쯤 한다고 7등쯤 하는 5위입니다. 강국이고. 5위로 올라갔어요. 예. 그러니까는 외교적으로도 이거 강국이 될 수가 있어요. 우리 약한 나라 아니에요. 그러니까는 5대 공사 강국입니다. 예. 앞으로 되시면은 뭐냐면 배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. 아까 드렸던 말씀 마저 드리면,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기로 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. 근데 이게 우리한테 기회 요인이죠. 사실은 우리가 남북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. 지금 최악인데. 이 맥락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할 거예요.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의 쓰임새를 최근에 와서 발견한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예. 지금 국제 정세가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러시아와 북한은 특수관계고 특수관계가 됐죠. 예. 우리 윤 정부가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너무 가까워졌어요. 우리한테 매우 위협 요인이 됐죠. 그러나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관계 개선을 할 거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미국 관계 개선될 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큰일 날 수가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죠. 지금 트럼프는 북한의 쓸모가 있다고 보고 지금 하는 그렇습니다. 거지. 예. 그 어떤 전문가는 무슨 노벨 평화상 얘기하는 건 헛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거 아니라고.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상금을 한 1억 불쯤 주면 관심을 가질 거라고. 돈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전략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로 봐야 된다. 그렇습니다. 그 맥락에서 보면 중국을 지정학적 라이벌로 설정을 하면 북한이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된 거라고.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남북 관계도 개선의 기회가 올 거고. 그렇죠.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파나마 운하, 예. 파나마 운하 뺏어오겠다고. 또 하나 더 있어요. 그린란드를 예. 군사적으로 점령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미국으로 넘어와라. 아니면 팔아라. 예.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? 사실은 북극 항로 때문입니다. 온난화 때문에 네. 북극 항로가 열리는데, 이거는 수에즈 운하, 파나마 운하를 다 피할 수 있잖아요.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로 항로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냐. 사실은 이 문제도 사실 걸려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외교 역량이 정말로 중요한 상황이 됐고 우리한테 기회죠. 예를 들면 이제 해양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 중국하고 사이에. 그렇습니다.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엄청난 전함들이 필요한데 미국이 배를 못 만들어요. 그래서 조선업이 다 망했더라고요. 미국은 조선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. 근데 우리가 세계 최강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죠. 북극 항로 문제.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 해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해군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잘 관리를 해야죠.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. 다만 잘 관리한다면 아니면 다 뺏기는 거죠. 이제 좀 예민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.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우리 이재명 의원께서 죽을 고비를 진짜 여러 차례 넘겼어요.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죽을 고비가 아니고 진짜 물리적으로 죽을. 물리적으로 맞습니다. 물리적, 법률적으로 죽을 고비를 제가 보기엔 미니멈 4차례를 넘기고 지금 여기 와 계신데,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거법 때문에 이제 대선을 해야 되니까 플랜카드에 이름을 싸고 욕하는 걸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네.
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 예, 대한민국의 공적 제1호는 이재명이다. 이재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. 이런 플랜카드를 막 엄청 전국에 발랐어요. 네. 왜 이렇게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. 그게 아마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인식하게 돼 있잖아요. 네.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하게 되는데 본인들은 첫째 엄청나게 이재명을 스스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자기들이 스스로. 두 번째 이렇게 해놨으면 반드시 보복을 한다가 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얘기 하기 전에 네.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하시기 전에 네. 도울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저 가해자들이 저렇게 계속 악을 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?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정치관 그리고 세계관 자체가 그 인간관.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성장 배경이나 모든 뭐 이런 것에서 볼 적에 대통령이 될 수 없는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. 하면 원래 소속이 소속이 그러니까는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다는 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?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난 내 생각으로는 전태일이 되면 그건 좋은 건데. 저도 좋은데.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어떻게 전태일 같은 놈이 그것에 내가 대통령을 모시냐?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우리 한국 신학으로서 민중신학이라는 걸 주창하신 안병무 선생이 예수라는 거는 갈릴리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지 예수가 누구냐 이거 실제 따질 수 없다. 역사적인 예수. 근데 그 사건은 역사의 지평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. 그러면서 전태일을 예수 사건이라고 했거든요. 그런 유형의 사건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거죠. 있었지. 인류 역사에. 인류 역사에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 예수 사건이 우리나라에 많다. 그러면서 전태일이야말로 이 예수다 이랬거든요. 우리의 민중은 예수가 될 만큼 위대하다. 그러면서 안병무 선생님이요. 안병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그렇게 거역한 말씀을 하셨고.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그런 사람에게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는 게 예수 사건이에요. 예수 사건만큼 네. 저놈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질지 모르지만 예수 사건처럼 느끼는 거야. 나는 어떻게 이재명이가 예수가 되냐 이런 공포가 있는 거야. 아 저는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. 왜 저러는 거예요? 우리 모르게 못된 일을 혹시 많이 하셨어요? 저는 인생사에서요. 네.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.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경기도지사 할 때도 누구를 해코지 해가지고 내쫓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네. 특히 앞장서는 게 권성동 의원이에요. 네.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아니에요, 그죠? 그렇습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입만 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뭐 피바람 불 거라고 복수의 칼을 휘둘러서 막 그러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어둠의 민주당은 아니냐 뭐 그 열혈중앙 의혈중앙 중앙대학교 그 학생회 그게 의혈중앙이래요. 의회 죽고 참여사자. 네, 그래서 누군가가 최근에 이렇게 그 11분짜리 그 출마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뒷모습을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이제 이재명의 출마 선언을 보고 있는 의혈중앙 어둠의 민주당은 의혈중앙 자꾸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더 띄워주고 있는 게 아니냐 권성동이. 얼마 전에 어록집도 하나 내주셨죠. 아, 예, 뭐 망언집이라고 했는데 명언집이더만요. 명언집 아니었어요? 예, 그 망언집이었어요 원래.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아니 왜